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로 살아온 70대 할머니의 인생 이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땀 흘려 일궈온 재산을 두고 벌어진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할머니의 결단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노모를 대하는 자식들의 냉정한 태도와 그 속에서 피어난 인생의 새로운 봄날. 특히 손자를 향한 무조건적 사랑과 자신을 위한 결단 사이에서 내린 할머니의 선택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초부터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여든이 다 되어가는 김정희는 스마트폰 벨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집 부엌에서 무청을 다듬고 있던 정희의 거친 손등에 굳은 살이 햇빛에 반짝였죠.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정희는 무청을 내려놓고 손을 앞치마에 슥슥 문지른 뒤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요즘 힘드시죠? 제가 어머니 위해서 온천 여행권을 예약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간이니까 짐 좀 챙기세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에 명절 때나 얼굴 비추던 아들이 갑자기 효도 여행이라니요. 어색함에 손가락이 떨렸어요. 갑자기 왜 논천이야? 괜찮아. 나는 여기 텃밭이랑 김장 준비도 해야 하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꼭 다녀오세요. 매번 거절하시면 저희도 더는 말씀 못 드리잖아요. 정희는 커피잔 닦는 수건으로 손을 문질렀어요. 30년간 이 땅에서 고생하며 자식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 와서 효도라니 무슨 바람이 분 걸까 싶었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설렜습니다. 그래, 그럼 가볼까? 거실 창문으로 빛나는 가을 햇살이 쏟아졌어요. 부엌에 걸린 낡은 사진 속 남편과 어린 도윤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15년이 넘었네요. 정희는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다음 날 도윤이 짐과 함께 온천 여행 안내 책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손자 강우가 할머니 하고 달려왔어요. 강우야, 우리 강우 왔구나. 할미가 보고 싶었지? 강우는 정희의 품에 안겨 할머니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라고 말했죠. 정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윤은 거실에 앉아 여행 일정을 설명했어요. 어머니, 식사도 다 포함되어 있고 방도 좋은 걸로 잡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모든 건 제가 다 챙겼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손자가 좋아하는 떡을 꺼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왠지 불안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도윤 가족이 돌아간 후 정희는 문득 이 집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남편과 함께 지은 이 집, 그리고 이 마을에서의 70년. 온천 여행이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자식이 챙겨주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정희는 중얼거리며 베개를 정리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죠. 여행 당일 도윤이 정희를 온천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다정했습니다. 정희의 짐을 들어주고 프런트에서 체크인까지 도와주었죠. 어머니, 3일 동안 편하게 쉬다 오세요. 저는 이만 회사에 가봐야 해서요. 정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휴식에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온천에서의 3일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굳어있던 관절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시골에서 평생 농사일로 굽은 등어리가 온천물 덕분에 편안해졌죠. 역시 아들이 챙겨준 여행이라 그런지 좋구나. 정희는 저녁에 방으로 돌아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가 보네.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죠. 며느리 소연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온천은 정말 좋았습니다. 온천탕 옆 휴게실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마음이 젊어진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날 정희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집까지 오는 길에 텃밭을 들렀어요. 3일 동안 자란 배추를 보며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이제 김장할 때가 됐구나. 집에 돌아와 짐을 풀고 있는데 이웃집 장복순이 반갑게 찾아왔어요. 정희야, 여행 잘 다녀왔니? 얼굴이 좋아 보이네. 정희는 온천 이야기를 하며 차를 내렸습니다. 그때 장복순의 얼굴이 묘하게 변했어요. 응, 아들이 보내줘서 온천 갔다고. 그런데 어제 저녁에 내 사돈네 SNS에서 내 아들 내 가족이 유럽 여행 가는 사진을 봤는데 정희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 장복순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죠. 화면 속에는 도윤, 소연 그리고 강우가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유럽 가족여행 해시태그 10일 일정 해시태그 드디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온천으로 보낸 것은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한 것이었군요. 자신을 내버려 두고 떠난 가족. 그것도 11일이나 되는 여행을.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복순이 정희의 어깨를 토닥였죠. 괜찮니? 얼굴이 하얘졌어. 정희는 무언가에 맞은 듯 멍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이상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혼자 두면 걱정될까봐 혹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온천으로 보낸 것이었죠. 괜찮아. 괜찮아. 정희는 중얼거렸지만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편과 어린 도윤의 사진을 들고 있었죠.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네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문득 정희는 핸드폰을 들어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행 잘 가고 있니? 날씨는 어때?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회사에서 좀 바빠요. 온천은 어떠세요? 정희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었죠. 정희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유럽에 있으면서 회사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할머니한테는 거짓말해도 괜찮은 거구나.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쓸쓸했습니다. 시골 마을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정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농사일은 언제나 정희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땅을 만지고 작물을 돌보는 일은 정희의 인생 그 자체였죠. 이제 더는 속지 않을 거야. 정희는 배추밭에 쪼그려 앉아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온천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편안함은 이제 쓸쓸함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어떤 결단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죠.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도윤 가족이 어느 일요일 오후 정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강우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강우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었죠. 오히려 순수한 강우의 모습에 정희의 마음이 더 아팠어요. 우리 강우 할미가 보고 싶었지? 어디 여행 잘 다녀왔니? 강우가 맑은 눈으로 대답했어요. 네. 비행기도 타고 에펠탑도 봤어요. 근데 할머니 없어서 심심했어요. 정희는 강우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때 소연이 강우를 불렀죠. 강우야, 할머니께 드릴 선물 가져오렴. 강우는 작은 종이봉투를 정희에게 건넸어요.
안에는 파리에서 산 듯한 머플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구나. 참 예쁘네. 거실에 앉은 도윤과 소연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희는 차를 내리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니? 얼굴들이 왜 그래? 도윤이 헛기침을 하더니 말을 꺼냈죠. 어머니 사실 제가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어요. 온천 여행은 물론 오늘의 방문까지 모두 아버지가 남긴 땅 때문이었군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요.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좀.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급해졌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어머니. 제가 정말 큰 사업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냥 땅 명의만 좀 바꿔주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엔 제가 다 물려받을 텐데. 소연이 끼어들었죠. 어머니, 제 친정 어머니는 벌써 애들 앞으로 다 해주셨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정희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래? 그런 말을 하려고 유럽 여행 다녀왔니?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윤과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알고 있단다. 너희가 나를 온천으로 보내고 유럽 여행 간 거. 도윤이 당황한 얼굴로 변명했어요. 그게 갑자기 회사에서 해외 출장이 잡혀서. 정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라. 이웃 장복순이가 SNS에서 너희 사진 봤다고 하더구나.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도윤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더듬었죠. 어머니, 그건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재산 이야기는 갑자기 왜 꺼내는 거니? 도윤이 다시 자세를 바로 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거든요. 이번에 강남에 건물 하나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제 평생 꿈이었잖아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일구어온 이 땅.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정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생각났어요. 정희야, 이 땅은 우리 피와 땀이야. 아무에게나 주지 마.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도윤아, 이 땅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일구어온 거란다.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소연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그렇게 묶어두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살아야죠. 강우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정희는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진심이 보이지 않았어요. 계산적인 무언가가 느껴졌죠. 알았다. 생각해 볼게. 도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하지만 정희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에만 눈독 들이는 자식에게 땅을 주느니 차라리.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단단해져 갔죠.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 정희는 강우를 위해 김치를 담갔습니다. 아들 집에 가져다 주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양념을 버무렸어요. 강우가 할머니 김치를 좋아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우리 강우 할미 김치 먹고 쑥쑥 자라거라. 정희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품에 안긴 김치통은 무거웠지만 손자를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도윤의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에러음이 울렸어요. 정희는 다시 한번 눌러보았죠. 도윤이 알려준 번호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죠. 서울의 찬바람이 정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김치통을 품에 안은 채 아파트 입구에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정희는 근처 모텔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 주세요. 모텔 직원이 의아한 눈으로 김치통을 안고 있는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하룻밤 8,000원짜리 방을 얻어 올라간 정희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소파에 김치통을 내려놓고 다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어요. 그런데 도윤의 목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도윤아?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전화하셨어요? 배경에서 강우의 웃음소리와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누구야? 빨리 와요. 강우가 파도 타러 간대요. 정희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아, 지금 어디니? 그게 회사에서요. 회의 중이라.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제주도지. 가족여행 갔구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라서 알지. 그런데 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니? 내가 김치 가져다 주려고 아파트까지 갔다 왔단다. 도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죄송해요. 저번에 바꿨는데 말씀 안 드렸네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괜찮아.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돌아갈게. 너희 여행 잘 다녀와라. 전화를 끄는 정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모텔 방의 좁은 침대 위에서 정희는 어깨를 떨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렇게 서러운 적이 있었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는데. 15분 후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직원들 단합대회를 제주도로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려다가 걱정하실까봐. 내일 비밀번호는 519입니다. 김치는 집에 두고 가세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차가운 모텔 방에서 정희의 가슴은 얼음장처럼 식어갔죠. 이제는 내가 나를 챙겨야 할 때인가 보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도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새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안에는 여행 준비로 어수선한 흔적만 남아 있었죠. 정희는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도윤 가족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정희는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는 냉정해질 때였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이틀 뒤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텃밭에서 물을 일고 있었어요.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고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저번에 두고 가신 김치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강우가 할머니 김치가 최고래요. 정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소연의 목소리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근데 어머니 혹시 김장 담그실 때 저희 것도 좀 담가주실 수 있으세요? 강우가 할머니 김치를 정말 좋아해서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자 강우를 빗대어 부탁하는 며느리의 말투가 낯설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늘 이랬죠. 알았다. 담가줄게. 소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강우 데리고 내려갈게요. 김장 같이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겉으로는 효심 가득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인 며느리. 하지만 강우를 보는 건 좋을 것 같았죠. 그래, 오렴. 전화를 끊고 텃밭으로 돌아가던 정희는 길 건너편에서 손을 흔드는 장복순을 발견했어요. 장복순은 비닐봉지에 뭔가를 담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손녀딸이 보내준 대추야. 너도 좀 먹어.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장복순과 나란히 앉아 대추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들한테서 연락 왔니?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며느리가 김장 부탁하더라고. 이번 주말에 온대. 장복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 또 뭘 바라는 거 아니냐?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도. 근데 어쩌겠어. 손자도 보고 싶고. 장복순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희야, 이제는 너 자신을 좀 챙겨.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다 보면 정작 너한테 남는 건 없어. 내 말 명심해. 정희는 장복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70세가 넘은 장복순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내 새끼인데. 장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죠. 자식은 자식이지만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돈 때문에 너한테 오는 거라면 단호하게 거절해.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됐어. 장복순의 말이 정희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여보, 내가 너무 약한가요? 자식이라고 다 용서하고 다 내어주고. 그게 맞는 걸까요? 주말이 되자 소연과 강우가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오지 않았어요. 강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희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강우의 순수한 미소에 마음이 녹았어요. 하지만 소연의 행동을 보며 정희는 점점 마음을 다잡았죠. 소연은 김장을 도와주는 척하면서도 끊임없이 시댁과 친정을 비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들 셋을 키우면서도 벌써 오래전에 재산 분배를 다 해주셨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정희는 묵묵히 김장을 이어갔어요. 소연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대신 장복순의 조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됐어. 김장을 마치고 소연과 강우가 돌아간 후 정희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하늘은 높고 청명했죠.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히 결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다음 날 정희는 일찍 일어나 장복순의 집을 찾았어요. 복순아, 나 좋은 변호사 아는 사람 있니? 장복순은 놀란 눈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죠. 왜? 무슨 일 있어? 정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순하고 부드러웠던 눈빛이 이제는 단단하고 결연했어요. 내가 결정했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장복순은 미소를 지으며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가 아는 사람 있으니까 소개해 줄게. 정희의 마음은 이제 확고했어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만 하는 삶은 이제 끝내기로 했죠. 평생 자신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정의 자신을 위한 새로운 봄날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흰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도윤이 갑자기 정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출장이라더니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모습에 정희는 의아했어요. 그래도 반갑게 맞이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정희는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죠. 웬일이니? 회사는? 도윤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큰 결정을 내렸어요. 사업을 대폭 확장하려고요. 정희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이야기였죠.
그래서 제가 모시러 왔어요.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가서 서류를 작성했으면 해요. 정희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서류? 도윤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아버지 땅명의 이전 서류예요. 제가 다 준비해 왔어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점점 조급해졌어요. 어머니,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지금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땅은 결국 제가 물려받기로 했던 거.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도윤아, 그 땅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일구어온 것이란다. 쉽게 결정할 수 없어.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효도했습니까? 온천 여행도 보내드리고. 정희의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습니다. 온천 여행? 나를 보내놓고 너희는 유럽 여행 다녀왔지.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도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제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정희는 무릎 꿇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이 아이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윤은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았죠. 이 땅이 뭐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도윤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빈 땅이 아니잖아요. 이제 개발 예정지가 됐다고요. 가격이 10배는 뛸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있을 줄 아세요? 정희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효도, 재산 이전 요구, 모두 땅값이 오를 거라는 정보를 알았기 때문이었군요. 정희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눈이 더 빠르게 내리고 있었죠. 오랫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이 땅은 너희에게 주려 했던 내 인생이었단다. 도윤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어요. 하지만 정희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은 순식간에 사라졌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쓸 거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흘린 땀과 눈물로 만든 이 땅.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야. 도윤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해야 할 때가 왔구나. 도윤은 분노에 떨며 서류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법적으로라도 제 권리를 찾아야겠네요. 정희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테니. 도윤은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정희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해방감이 느껴졌죠. 여보, 우리가 일군 땅. 이제는 정말 의미 있게 쓸 거예요. 정희는 전화기를 들어 장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아, 그 변호사. 지금 만날 수 있을까? 이른 봄 정희는 읍내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장복순이 소개해준 김 변호사는 정희보다 20살은 어려 보였지만 친절하고 진지한 태도로 정희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정희는 가지고 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 문서와 등기부등본이었죠. 이 땅을 저는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대신 다른 곳에 기부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서류를 펼쳐보더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어르신, 이 땅이 지금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 걸 아시나요? 가치가 상당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변호사는 정희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기부하실 생각이신가요? 마을 복지관에요.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써주면 좋겠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정희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제 결정이에요. 그날 오후 정희는 복지관을 찾았어요. 관장 박수미는 30 중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박수민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죠. 김정희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큰 기부는 처음이에요. 저희가 꼭 어르신들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내 삶의 대부분은 자식을 위해 희생했죠. 하지만 이제는 나 같은 노인들이 외롭지 않게 새 봄날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박수민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이곳이 어르신들의 봄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죠. 문득 강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강우야, 할미가 너한테는 미안하구나.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어요. 어머니, 도윤이가 어머니께서 땅을 기부하신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정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어.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강우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죠. 강우는 걱정 마. 내가 따로 챙겨줄 거야. 하지만 이 땅은 내 결정이야. 전화가 끊어지고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봄하늘이 눈부셨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허락도 없이 땅을 기부한다니요? 정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도윤아, 내 땅이란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지. 도윤이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한테 물려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정희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랬을지 모르지. 하지만 이 땅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단다. 그리고 너. 요즘 너의 행동을 보면 내 아버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거야. 도윤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어머니. 저희 가족 생각해 보세요. 강우 앞길도 있고. 정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윤아, 강우는 걱정 마. 할미가 따로 챙겨줄 거야. 하지만 이 땅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쓰이지 않을 거란다.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란다. 절대 미워하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하지만 사랑이 꼭 재산을 물려준다는 뜻은 아니란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일어났어요. 정희의 집을 나서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정희는 창가에 앉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삶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죠.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수민이었어요. 할머니, 내일 저희 복지관에서 기획회의를 하는데 참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기꺼이 가겠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봄날이 시작되는구나. 1년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땅에는 행복드림 노인복지센터가 세워졌어요.
밝은 햇살이 비치는 이른 아침, 정희는 복지센터 요리교실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김치는 이제 이곳의 명물이 되었죠. 정희 선생님, 오늘은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70대 초반의 이명숙 씨가 앞치마를 매며 물었어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동치미 담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겨울에 먹으면 정말 시원하고 좋아요. 복지센터의 넓은 주방에는 마을 어르신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정희보다 어린 분들이었지만 이제 정희는 선생님이라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죠. 수업이 끝나고 센터장 박수민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정희 할머니, 다음 주에 구청장님이 오신대요. 우리 센터가 모범 사례로 선정됐어요.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그렇게 좋은 일이. 박수민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정희는 복지센터 창문을 통해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서는 이웃 어르신들이 태극권을 배우고 있었고 작은 텃밭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채소를 가꾸고 있었죠. 모두가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오세요, 정희 선생님. 태극권 반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장복순이 반갑게 달려왔어요. 정희야, 큰일 났어. 내 아들이 집에 와 있대. 정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1년 동안 도윤과는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명절에 강우만 몇 번 다녀갔을 뿐이죠. 무슨 일일까? 집에 도착하자 도윤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 정장이 아닌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겸손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집 안으로 들어와 마주 앉은 도윤은 한참을 말을 못 꺼냈어요. 정희가 차를 내려주자 겨우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모든 걸 잃을 위기예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겠네.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도윤아, 내게는 이제 돈이 없단다. 모두 복지센터에 기부했어. 도윤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정희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하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죠. 도윤아,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살았단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했어. 그게 나한테도 너한테도 더 좋은 일이란다. 도윤이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행복하세요? 정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정말 행복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단다.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패 끼치지 않을게요. 제 힘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정희는 문까지 아들을 배웅했어요. 강우는 잘 있니? 도윤의 눈에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네, 잘 있어요. 항상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주말에 보내줄래? 할미가 보고 싶구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습니다. 도윤이 떠난 후 정희는 마당에 있는 옛 평상에 앉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정희의 얼굴을 비추었죠.
여보, 이제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활기차게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복지센터에서 김장 담그는 날이었어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겨울을 준비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죠. 복지센터에 도착하자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 속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행복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았던 내 지난 날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봄날이니까요. 정희의 집 마당에는 새로 심은 매화나무가 봄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곧 화사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희처럼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며 봄날은 언제나 오는 거야. 정희는 마당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손자 강우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복지센터 서예교실을 가르치는 날이었죠. 정희의 인생은 이제 그녀 자신의 것이 되어 하루하루 의미 있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봄날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이었어요.